안녕하세요. 공법 박희영입니다. 희망과 용기, 희용공법. 일주일에 5문제씩 이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국토개법의 용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광역도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해당 시설 연결이 틀린 것. 그러니까 기반시설 종류가 이제 많이 있죠. 기반시설이 어떻게 이제 분류가 되는지 종류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인데, 뭐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단어의 의미에 이제 충실하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교통시설이니까 교통과 관련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공간시설은 도시 안에 사람이 살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죠. 쉬기 위해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등 이런 게 다 공간시설. 근데 4번에 공공문화체육이 있는데 이건 이름이 공공문화체육이니까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니까 학교 공공청사, 문화, 체육시설 다 외울 게 아닌 거죠. 단어대로 그냥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재난을 막는 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이런 거고, 보건위생은 보건상, 위생상, 관리가 필요한 시설들, 장사시설, 뭐 도축장 또는 종합의료시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2가지인데, 3번에 유통공급시설이 있고 4번에 환경기초가 있어요. 유통공급은 도시 안에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 시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 안에 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 뭐 통신, 공동구 이게 다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도시 안에 각종 재화를 실어 나르려면 유통업무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시 안에 들여오는 거는 유통공급이다. 거꾸로 내다 버리는 거는 환경기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수도, 폐기물, 뭐 재활용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다 버리는 환경기초,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 거는 유통공급. 이 정도만 이제 구별하시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1번에 차니까 당연히 교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녹지니까 녹지, 광장, 공원 다 쉬는 공간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 도시 안으로 들여오죠. 유통공급. 학교니까 공공문화체육. 근데 5번에 보면 폐기물 내다 버리죠. 내다 버리면 환경기초. 근데 보건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의미만 충실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푸니까 외운데 생각하지 말고, 그 7가지 시설, 어차피 지문에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단어 의미만 이렇게 쭉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자, 1번 이렇게 풀어보고요. 자, 2번 문제 봅니다. 국토개법상 광역계획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자,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죠.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느냐,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이걸 딱 짝으로 정확히 기억을 해놔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지정이 될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고, 계획의 수립은 도의사가 지정했으니까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고, 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수립권자나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또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요 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승인은 도지사에게, 또 도의사가 필요하면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시장군수 간에 공동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도의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둘 이상 시도에 거쳤을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의사가 하고,
계획의 수립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고 시도의사가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게 되죠. 국토부는 필요하면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 신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지사와 시장군수, 이게 하나의 짝이고 두 번째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이게 짝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거는 지정하는 사람은 위에 도의사가, 계획 수립은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 그다음에 둘 이상 시도했을 때 지정은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 수립은 밑에 있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요 틀만 확실하면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지정하느냐 헷갈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광역기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지정을 누가 하느냐 그랬는데 이걸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기권을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공동으로 지정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거는 관계없어요. 공동으로 계획을 입안한다. 이것도 관계없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시행에 관한 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키워드 정리할 건데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으로 입안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런 건 관계없는데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표현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죠. 자, 1번 질문을 봅니다. 1번 광역기권이 둘 이상 도, 그러니까 2개 이상 도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는 거죠. 그럼 둘 이상 시도니까 광역기권을 지정하는 거는 시도의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 되죠. 근데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근데 문제를 읽고 생각하다가 이 내용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앞에 보면 공동으로 라는 말이 나왔죠. 공동으로 광역기권을 지정. 아까 제가 공동으로 지정 나오면 읽을 필요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지정은 아예 없고 둘 이상 시도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광역기권이 하나의 도, 이때는 광역기권을 지정을 도의사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도의사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거 내용이 전혀 안 맞고 또 여기도 보면 공동으로 지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 읽을 필요도 없이 이거는 그냥 틀렸구나 라고 풀면 됩니다. 그다음 3번에 도의사가 광역기권 지정할 때 이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의가 도의사니까 중앙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이거 뭐 눈치로 알 수 있는 사항이죠. 도의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럼 4번에 국토부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요거는 눈치만 잘 보면 서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모두 틀렸죠. 그다음 5번에 중앙정기관회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 도의사에게 광역기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다. 중앙정기관이나 시도의사가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 가진 사람한테 요청해야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이제 눈치를 잘 보면 돼요. 도의사가 나오면 중앙 안 되고 지방. 4번에는 국토부가 나왔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이 아니라 중앙. 요 단어들만 잘 보면 되죠. 1번과 2번은 내용 따질 필요 없이 공동으로 지정 무조건 틀린 겁니다. 2번도 공동으로 지정 무조건 틀린 거죠. 그래서 보면 답이 무조건 5번이 되는 거죠. 자,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상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자, 청문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뭐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그럼 청문에 관해서 기억할 게 많지는 않고,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청문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 뭐 취소 또는 정지 등의 그 처분이 주로 불이익이 되는 어떤 처분을 하다가 그 처분에 당사자가 있겠죠. 당사자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뭐가 억울한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 처분을 위한 증거도 조사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청문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 청문의 형식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 누군가 앉아있죠? 이게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청문 주재자. 그리고, 요쪽에 그 사람들이 앉아있고, 요쪽에 또 앉아있죠? 요쪽에는 처분의 상대방.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 처분을 하게 되는 해당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유치원 관련된 뭐 법인 설립인가 취소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유치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청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형식을 잘 보면 재판과고 유사한 형식이에요. 재판할 때 보면 판사가 가운데 있고 원고 피고가 양쪽에 앉아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판사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죠. 그거나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해당 기관이 서로 이렇게 처분에 관한 잘잘못에 대해서 공방을 하다가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이 그걸 쭉 들어본 다음에 마지막에 청문 조서를 만들어서 의견을 내요. 이게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받아서 처분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정한 처분에 이르겠죠. 이제 이래서 청문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처분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게 되니까 아무 때나 청문을 실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이 필요한 경우는 인허가 취소, 신문 자격의 박탈 또는 법인이나 조합 설립 등 설립허가 취소 등 이런 경우, 한마디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처분, 이럴 때 청문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기억할 필요 없이 공법상 나오는 청문은 취소나 말소의 경우에 청문하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청문은 취소 또는 말소인데 청문이란 말이 들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취, 라디오를 청취하게 되면 듣게 되죠. 그래서 청문은 청취다라고 기억하시고,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니까 말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청취, 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취소나 말소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청취, 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다음 중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아닌 거, 취소 아닌 거 찾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만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취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취소가 어떤 취소냐 이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런 취소들입니다. 인허가 취소, 신문 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개인의 밥줄과 관련된 취소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밥줄. 그러니까 취소를 통해서 개인의 밥줄이 끊어진다. 이런 심각한 청문을 할 때 청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 관련해서 기억할 거는 청취, 말이고 취소나 말소인데 취소나 말소가 개인의 밥줄과 관련됐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신문 자격이 박탈되니까 밥줄이 끊어지죠. 인허가 취소되면 해당 사항을 못하니까 밥줄이 끊어지죠. 이런 경우에 청문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청문 관련된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죠. 네,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청문은 아까 기억하는 게 청, 취, 말 이렇게 기억했죠? 취소나 말소. 그러면 기억번은 취소고, 니은번은 제한이고, 디귿번은 취소고, 그러면 니은번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니은번을 일단 싹 빼버려요. 여기도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 두 개 남았죠? 1번과 4번의 차이는 기억은 공통으로 있고, 디귿번만 이제 판단하면 되죠. 일단 취소니까 청문 대상일 것 같은데, 또 취소라도 청문 아닌 게 있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취소. 자, 실시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다가 실시계획을 정해서 인가받고 인가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가가 취소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밥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문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기억번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요거 키워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립 기준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 그리고 지정기준 이런 단어들도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또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내용을 볼 것 없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한마디 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수립기준 정하는 거는 다 국토장관. 속여봐야 요걸 바꾸는 거니까 수립기준 보는 순간 국토장관, 지정기준 보는 순간 국토장관,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다만 기준이지만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 국토부 장관이다. 한마디 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1번 지문을 보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아니에요.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립기준 보고 국토부 장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2번 지문. 광역기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아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걸 잘 구별해야 돼. 틀은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 지정은 도지사, 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예요. 그리고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지정이었으면 도의사가 지정하겠죠.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도의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답은 2번이고. 3번에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 변경하면서 의회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시장, 군수 의견도 듣는 거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4번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런 거는 공부를 따로 안 합니다. 보는 순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고. 5번에 광역계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시청이 없다. 시장 군수가 안 하니까 당연히 시장 군수가 짝이 되는 게 도의사라 그랬죠.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시청 안 하니까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맞는 거죠. 시장 군수가 안 해서 도의사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도지사와 짝이 되는 게 시장 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도의사가 요청하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하니까 도의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시장 군수 요청에 따라서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의사가 수립하는 거다. 이 짝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또 수립기준 나왔죠.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맞죠?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권 단위로 개최해야 돼 필요한 경우에 수계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 요 구분하여 라는 키워드를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정리가 넘어가죠. 공법에 구분하여 또는 분할하여 이런 단어들이 자꾸 지문에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내용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이 끝에만 보고 풀면 됩니다. 끝에 가서 있다라고 돼 있으면 맞는 거로 없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 거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못하니까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낼 돈이 많은데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참석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개최 못하니까 지역별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속이면 다 없다로 속이는 거니까 구분하여 분할하여 보면서 있다는 맞는 거, 없다는 틀린 거.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3번 지문은 물어본 게 구분 개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뭐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분하여 보면서 구분 개체가 당연히 가능하니까 구분하여 보고 끝에가 있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도록 한다. 자, 여기도 키워드를 하나 또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마디로 대면 업무는 안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컨대 국토부 장관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특광시군에게 송부해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의회 의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의회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서류를 보내서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공청회를 하게 되는데 공청회를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명하면 지명하는 자가 주재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서류 열람을 직접 안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공고도 직접 안 하고 국토부 장관이 허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하고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하는 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든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대면업무를 안 한다라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4번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국토부 장관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한다. 국토부가 직접 공고하고 국토부가 열람을 직접 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한다고 됐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다가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안 돼요. 싸울 때는 위에 찾아가서 내용을 정해달라고 해야 되죠. 국토부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좀 핵심적인 문제 몇 개 골라서 이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